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거 제가 뭐 유승수 변호사님 말씀 뭐 다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문제 삼으신 증거가 디지털 증거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재판부에서 보기에. 그다음에 저 두 번째로 만약에 열람복사가 필요하시다면 열람복사 이 부분 마스킹 좀 돼 있는 부분은 나중에 확인이 필요하시니까 저 열람복사 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반요민 증인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나온 녹음 파일이 디지털 증거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개의 녹음 파일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재판부에서 한 번도 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원본성이나 뭐 무결성. 왜냐하면 의심될 만한 사정이 없었고 증인이 직접 나와서 원본성과 무결성에 있어서 뭐 흐트러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증거로 채택은 하되 추후에 의견서를 봐서 원본성이나 무결성에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은 나중에 증거 배제 결정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재판부에서 지금 반요민에 대해서는 지금 다르게 지금 막 접근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변호사님들도 아시다시피 반요민 씨는 지금 원본성이랑 무결성에 문제가 될 만한 게 드러나 버렸어요. 지금 증언을 할 때. 파일 이름이 다른 게 있었고 일부는 검찰에서 갖고 있는 서류 중에 또 그 파일 이름이 또 다른 게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다른 증인의 녹음 파일과는 다르게 아예 원본성 무결성이 이거는 적나라하게 지금 문제가 된 경우라서 이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검찰 측의 해시값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이거 해시값 받아놓은 거 있냐? 그러면 대조하면 끝날 일이니까. 근데 그 부분을 안 받아놨다라고 해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고, 또 검찰 측에서 지난번에 검증 말씀도 하셨고, 또 재판부에서 그 뒤로 다양하게 검토를 해본 결과 그렇다면 일단은 휴대전화 검증을 직접 한번 해보자. 그런 게 나와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무슨 원칙을 안 가지고 있거나 절차에 대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나머지 증거에 대해서도 디지털 증거인 경우 대표적인 게 녹음 파일인 경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판단하고, 지금 반요민 씨는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 이거는 뭐 변호사님이나 검사님들이 다 직접 보신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왜 파일 이름이 다르지? 이거는 왜 또 검찰에서 갖고 있는 건 이름이 또 다르지?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이 그걸 발견해 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이대로 증거 채택은 조금 어렵다. 지난 길에 저희도 그렇게 합의를 한 거고, 그래서 원본성 무결성에 대해서 좀 더 검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재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의견서로,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님 말씀을 막 토를 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토를 다는 건 재판부 아니고, 입장은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일단은 검증 절차를 좀 진행을 할게요. 반요민 씨 어차피 재판장님 밖에 와 있으니까. 지금 재판장님께서 하신 소송 지휘에 대해서 말씀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 말씀 한번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 79호증의 저 휴대폰 사진은 그냥 사진이 아닙니다. 뭐냐면 결국에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이 담겨 있는 증거는 사진이 아니라고요. 사진이 찍혀 있는 휴대폰도 아닙니다.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 있는 휴대폰 메모의 내용이죠. 그러면 당연히 휴대폰 메모 파일이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디지털 증거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제도 불과 어제 일입니다. 어제도 지금 조은석 특검에서 장관님의 어떠한 디지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시 포렌식을 한다고 해서 동부지검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휴대폰 메모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디지털 파일로 취급이 되지, 지금 실무나 어떠한 그 현장에서는 전부 다 이걸 디지털 파일이나 디지털 증거로 보지, 누가 이거를 무슨 전문 진술이라거나 아니면 진술 증거라거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반요민 그 녹취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달리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인데요. 근데 그렇게 보신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디지털 증거들에 대해서 적법성에 관한, 그러니까 입증 계획이라는 게 검사가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입증 계획을 제출할 땐 당연히 적법성을 입증을 하고요. 그 다음 순서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진술을 물어보는 그 해당 증거에 대해서 어떤 신문을 한다거나 할 수 있겠죠. 저희가 계속 요청드린 건 뭐냐면 적법성에 대한
그 해당 적법성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먼저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그 절차를 검사가 거치지 않았다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적법성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더 이상 밝히지 않아도요. 그 절차를 검사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던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법정에서 어떠한 증언으로 반드시 어떠한 내용이 확인되어야만 한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신다면 그래야지만 적법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사정이 증명됐다라고 보신다면은 그 입증 책임이 그동안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검사가 증명해야 될 거를 변호인이나 피고인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입증 책임이 완전히 호도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예. 아유, 변호사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 예,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 검증에 대한 더 의견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말씀드릴게요. 하겠습니다. 예. 검증에 대한 일단 의견 예, 검증에 대해서 의견. 일단은 아우, 저 이거 시간이 그냥 일단 아까 속절없이 흘러가네. 다시 예.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은 그 핸드폰을 통해서 파일이 있는지 그리고 명칭이 뭔지 확인하자. 해당 파일 명이 그죠? 정확하게 뭘로 돼 있는지. 그다음 거기까지 일단 하시자고 하시고. 예, 그다음에 크기, 메모리. 메모리. 예, 검찰청에서 갖고 있는 그다음에 메모리. 실제로 만약에 증거 조사를 위한 재생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재판장님.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이제 통해서 또 획득을 해야 되고. 판단할게요. 아니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미 그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파일이 메타 정보에 의해서 그 날짜가 했다 하더라도 파일의 변경 인지 여부는 포렌식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검증을 해서 포렌식을 통해서 획득한 음성 정보가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 후에 변경이 없다고 확인되면 그때가 증거조사 방법으로서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의견이고요. 오늘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유관으로 감각적 방법으로 과연 반여민 중령의 핸드폰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용량은 얼마인지 이 정도를 유관으로 보는 것밖에는 더 이상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재판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까지 하죠, 뭐. 그리고 한 아유, 가지 더- 그거라도 협조해 주시면은 저희야 뭐 그 정도는 감사하죠. 당연히 뭐 절차. 아유, 저 지금 재판 시작하고 지금 싸지버문이시는데. 근데 이건 예.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정말 이거는 좀 저로서 충격적인 문제인데 어떤 저희들이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원본성 무결성의 원칙을 판례와 하급심 판례를 통해 거듭 말씀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에서 직접 적용되는 대화 당사자가 나와서 내 목소리인 것 같다라고 확인해 줘도 원본이 아닌 이상에는 원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판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께서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여태까지 그런 진술로는 원본성 무결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인정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놀랍고요. 그다음에 겨우 파일명을 스스로 변경된 경우까지 이르러야만 원본성 무결성이 하자가 있다라고 보는 거는 이거 기준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아유, 이것도 중계가 되니까 너무 혹시 또 잘못됐습니다. 오해하실까봐 이게 중계가 되니까 오해하실까봐 딱 말씀을 덧붙이는데 분명히 일응 증거로 채택하고 원본성 무결성의 문제가 제대로 적법하게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이 되면 증거 배제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근데 이 지금 부분에 그런 대해서 기준을 자꾸 심증을 보여주시는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정말 아닙니다. 성구한 말씀입니다만 파일명이 명칭이 변경된 정도까지 돼야지만 원본성 무결성이 흔들린다고 판단하시는 기준을 갖고 계신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아니, 있겠습니까? 원본성 무결성은 분명히 검찰에서 입증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변호사님들 말씀 중에 뭐 틀린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다만 재판부에서 요런 기준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정리되셨을까요? 지금부터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검사님들도 검증 절차 지금 말씀 들었죠? 한 10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어느 검사님이 주도적으로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반요민 증인 들어오게 해서 잠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